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정정보도 청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에게 직접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언론사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언중위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사실은, 물론 이제 저희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언론사에게 뭔가를 보내는 것은 뭐 내용 증명 정도라든지 뭐 이렇게 보내시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또 이런 소위 말해서 양질이 아닌 기사를 제작하는 그런 기사들을, 그런 언론사에 들을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닥 뭐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근데 언중위에서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신청이 들어왔으니 언제까지 출석하십시오라는, 보통의 경우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일주일 이내에 소환 통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을 설명하신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것이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기관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피해 배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6개월이라는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도 명시하셔야 되는데 근거까지 정확하게 밝혀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피해 회복으로 1억 원, 보통 많이 청구하시는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면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저희 여기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구술로는 잘 안 하시겠죠. 대부분 다 전자문서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자문서의 기입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뒤에 첨부해놨으니까 조금 이따 함께 구체적인 양식 예로 함께 보면서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먼저 피해자가 언론사에게,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니라 언론사에 직접 보냈다, 이럴 경우에서 뭔가 설왕설래가 됐던, 만약에 그렇지 않든 이러면 14일 이내에 다시 언론중재위원회 하셔야 됩니다. 물론 14일 이내 안 하셨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개월, 6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각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조정중재 신청서의 제출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뒤에 양식 예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제가 지금 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6페이지가 바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신청서 예시 1입니다. 여기 보면 신청서가 이렇게 한 장의 양식으로 되어 있죠. 신청인에 대한 이름,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 성명, 뭐 이런 것들을 쓰게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경우도 여기처럼 뭐 무슨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식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근데 가끔 유명한 회사가 아닌 경우는 대표자나 또는 이 회사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시거나 좀 제대로 안 써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이 대표자 소환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는 어쨌든 간에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그 회사의 사명 또는 상호명을 기재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표자명.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실제로 사주와 명의상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제 조정 대상이 무슨 매체인지, 그리고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기사가 막 이 회사 저 회사 같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신청인을 여러 명을 기재할 수 있는데 사건명은 다 따로따로 붙습니다. 왜냐하면 보도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고 매체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조정 대상에 있을 매체명은 하나하나를 별도로 다 적으시고 보도된 날짜가 언제인지, 보도명, 요거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신청 취지, 그다음에 이유는 별지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고 신청인과 이 수신인을 언론중재위원장으로 기재를 해서 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청 취지 이렇게 되어 있죠. 신청 취지는 이 내용처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이거 지금 저희가 일반 법원에서 하는 신청 취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신청 취지는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신청인은 무슨 일본 웹면에 아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 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홍길동 고의로 병역기피 활자 동일한 크기, 본문 활자는 조정 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에 같게 한다. 이렇게 신청 취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하단에도 기사 뒷베이스에도 검색되도록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신청 취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정정 보도문, 중요한 것은 정정 보도문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기재하는 것인데요. 제목, 본문,
제목은 정정보도라는 제목을 먼저 앞에 탁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누구 관련한 이 본문에서 신문은 3월 5일자 몇 면에 이렇게 해서 했다고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홍길동 씨는 지병으로 공익 판정을 받은 것이고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니니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청 취지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게 정정보도의 문구이고요. 알려왔습니다가 반론보도의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근데 뭐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로 잡습니다와 알려왔습니다 차이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것이 언론이 오보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사망에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청 이유가 있죠. 이 신청 이유는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청구 원인 기재하듯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이제 제가 언론 신청서 예시 2에 언론 조정 신청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방송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거는 아까와는 좀 다르게 이거는 아까 신청인이 무슨 중앙일보, 조선일보였던 이것은 7시 저녁 종합 뉴스가 바로 방송 매체가 신청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의 그 다음 페이지 신청 취지 한번 볼까요? 신청 취지를 이렇게 기재합니다. 피신청인은 무슨 7시 저녁 종합 뉴스 프로그램에 아래 정정 보도문을 방송한다. 진행자 멘트는 통상적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멘트의 배경 화면은 조정 대상 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한다. 이렇게 신청 취지를 방송의 경우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또 정정 보도문 인터넷에 반드시 기사들이 대부분 다 떠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취지입니다. 인터넷 무슨 TV 면에도 정정 보도문 게재, 그 다음에 기사 DBS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한다. 그래서 정정 보도문, 그래서 여기서 보도문을 이렇게 방송의 경우에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아님이 밝혀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 방송을 상대로 했을 때 신청 취지입니다.